네, 오프닝배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슬기로운 투자 생활의 고건호 전문가 모시고 말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주말 지나고 또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좀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하셔서 또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지난번 11일에 한번 그 항공 부품주 한번 다뤄봤잖아요. 그랬죠. 이대로 그냥 넘어가기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그동안 그중 한 회사를 다뤄볼까 합니다. 네. 바로 그 하이즈항공이라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수많은 항공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이즈항공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여러 우리 국내 한 100여 개사의 항공 부품 관련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이즈항공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좀 어느 정도 공격적인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한번 다뤄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항공 부품주라면 대부분은 군용기라든지 네. 뭐 그 민항기보다 군용기 그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데 하이장공 같은 경우는 민항기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보잉이라든지 다른 이제 유명한 뭐 BCT라든지 뭐 중국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항공사와의 그 거래 관계가 꽤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주목할 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항공기 부품 중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생산을 하나요? 주로 이제 주翼이라든지 뭐 날개 주翼의 부품이라든지 네. 그리고 섹션이라든지 아니면 후방 그 테일 꼬리 부분에 그 덮개라든지 아니면 그 노즈 그 레이더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여러 가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이런 엔진 계통이 아니고 외부 기체에 기체 관련된 계통입니다. 부분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때문에- 예전에 또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네. 하이장공이라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항공사들 있잖아요. 저가항공. 네, 저가항공 그런 LLC라고 하나요? 네. LCC라고 하나요? 네, LCC죠. 저가항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이장공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항공기체 종합 생산업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그 1999년도에 하이즈항공 정밀공은 설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B717 주식을 제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법인전을 했고 2007년도에는 보잉 787의 섹션 11하고 15의 조립기가 생산하시고 그 어느 사이인가 그 보잉사 1차 협력사에 등록되고 계속 상장을 하면서 계속 이제 성장해왔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해오던 하이즈는 6개 고객사와 8개 프로그램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에는 수소탱크 제조 전문 법인인 하이즈 그린 에너지를 최근에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항공기는 주로 보잉하고만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보잉에 납품하는 날개나 기체하고 예를 들어 군용기하고는 종류가 다른 겁니까? 종류가 다릅니다. 일단 기체 어떻게- 차이가 어떻게 네. 다르냐면 일단 군용기가 일반 민항기보다는 이제 좀 작기도 하고 네. 좀 더 높은 정밀도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규격이 좀 다소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알고 있기로는 이 하이즈 같은 경우는 부단 보잉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대한항공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메인은. 한국 항공우주면은 카이 말씀이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카이는 전투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듭니다. 근데 네. 카이에서도 그 보잉 747의 부품을 747 같은 무슨 뭐 787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이런 기체 만드는 회사들의 경쟁력은 뭘로 봐야 되나요? 기차에 일단을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옛날 60년대, 70년대에는 항공이 그 하란기회 때는 또 성장기회 때는 큰 비행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점이었어요. 네. 그 대표적인 게 60년대에 만들어진 보잉 787. 네. 그리고 최근이라고 하면 큰 거라고 하면 에어버스 380.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사람들의 생활 패턴, 항공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생활 패턴의 접근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연비가 최근에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비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성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제 그 제조사 입장에서도 계속 지속적인 거래를 기존 사람 하려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또 소개해 주신 종목들 중에서도 또 아까 얘기해 주신 지금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라는 이제 기업도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아스트, 하이즈 항공 등이 또 국내 주요 항공기 부품 업체들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 또 특별한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주요 장단점들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매력이 있다고 하면 저는 좀 슬라이드를 좀 넘기겠습니다. 일단은. 네. 예.
그러니까 왜 하이장공이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우선 이 슬라이드를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그 비행기 부품의 대부분을 거의 생산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을 만한 거는 대부분 이제 그 부품이나 생산하고 있다 볼 수 있는데 그 공장이 사천하고 진주하고 부산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네. 사천이 사실상 우리는 항공기 부품 업체 메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이가 거기에 있죠. 차이가 있죠. 네. 예. 주로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벌크헤드라든지 뭐 윙박스 같은 데 보시면 카이가 제조하고 있는 것, 상품 중에 그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사천에 공장을 둔 것도 있고, 뭐 진주나 부산에 둔 거는 뭐 수출입이라든지 다른 여타 상황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어느 파트 생산 따라 어디에 납품에 따라 그 공장을 분리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한 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품 조립이라든지 기계 가공, 판금, 표면 처리를 일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 토탈로 솔루션, 부품 제작을 전부 이제 토탈 솔루션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근데 사실 저는 보잉 같은 회사하고 거래하게 되면은 그런 회사들은 갑질이 심한 회사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물론 이제 소위 말해서 제가 뭐 소위 갑질이 심하다는 그런 측면도 있긴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갑질이 심한 회사에도 납품할 수 있다는 기술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할 여지가 없다. 독점적은 아닐 독점적 것이고.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네. 에어버스에는 아직 에어버스보다는 최근에 뜨고 있는 뭐 코맥 중국 상용 항공기 공사라든지 네. 최근에 중국에 뜨고 있고요. 그리고 BCT 보잉 텐진 컴퍼레스 내에서 그 보잉이 거기서 중국을 주축으로 하는 회사라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새로운 신흥 시장 얘도 새로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 카이라든지 대한항공 납품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직까지 수출에 대한 영향이 없지만 향후 이 수출 부분을 확대해 나가야겠다라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본업 아닙니까? 말하자면 네. 항공기 기체 만드는 게 본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한 3년 동안 영업 실적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본업에서는 그다지 크게 수익성이 높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한번 안 그래도 실적이 발표되었는데요.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로 지속했습니다. 보시면 이 대신 이것도 매출액이 그나마 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공기 인도 물량이 증가했다. 그때 네. 부품을 매일 납품해 놓은 거 그 영향이 컸었고 그 관계 회사인 가온 IN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션 부분이 이제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저게 가온 INT가 패션이 아니지 않나요? 여기 공시에 나와 있는 것은 패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소재라든지 아니 제가 알기로 그런데. 가온 INT를 한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기업 같은데 저게 예. 탄소 섬유 같은 거 가지고 항공기 복합 소재 만드는 그런 기업 아닙니까? 예, 저도 이제 그런 회사에 그걸 왜 이제 패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도 네네. 그 의심해서 계속 조사를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와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그 애널리스트 상에서 이제 공시되어 있는 상하고 거기에 갭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그러니까 항공기 복합 소재 만드는 기업 같으면은 하이즈 항공 입장으로 봐서는 일종의 수직 계열화되는 거 아닙니까? 10개월이면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런 뭐 복합 소재 개발이 늘어났다고 이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또 이제 기사들을 또 함께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하이장공 같은 경우는 퍼스트 티어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보잉이라든지 아까 말씀해주신 에어버스에 뭐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공급을 하는 세컨드 티어 아니면 서드 티어로 공급하는 업체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미국의 스플릿사라든지 트라이엄프 그룹에 이제 먼저 간접 공급을 해서 그다음에 보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마진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실적 개선이 실질적으로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 티어 1, 2, 3를 나눠지는 게 그 점에 있어서 이제 네. 그 해외장고 해당되는 게 2, 3 정도에 해당되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냐 그 원보다는 그래도 매출 낙폭이 큽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마진이 낮고 그렇다 보니까 대신 그만큼 반동도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2, 3 정도에 한번 집중을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해서 가졌습니다. 이 하이즈 항공이 기체 껍데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그 회사에서는 기체 안에 걸 다 채워가지고 보잉한테 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핵심 부품의 엔진을 만드는 엔진에는 네. 핵심 부분을 만들어 그 전에 엔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필요하고 그 전에 엔진 부품을 절삭하는 회사가 필요한 그런처럼 단계별로 분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위에 고부가치 상품을 티어 1이 고부가치겠지만 투, 3는 그보다 낮아요. 대신 그만큼 이제 낙폭이 크기 때문에
수익 그만큼 이제 뭐 투자자 입장에서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많이 이득을 낼 수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글쎄 이득을 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는 안 갑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그 고근호 전문가가 오늘 하이즈 항공을 들고 나온 이유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들입니까?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소 연료 저장 탱크 전문 제조회사인 하이즈 그린 에너지를 최근에 설립했습니다. 이 창업주에서 회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뭐 이거는 그 연료 저장 탱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합 소재 이제 복합 재료 부품 개발 계획을 이제 하고 있다 장래적으로. 지금 수소 연료 저장 예. 탱크 기업 관련해가지고 가장 관심을 끄는 데가 일진 하이솔루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뭐 상장하고 한 그 회사인데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하이즈 항공은 그쪽으로 진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갭이 너무 크잖아요.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타이포의 수소 탱크를 만들었고 여기서는 만들겠다는 건데 그걸 갖다가 좋게 물론 나중에 만들어서 좋은 게 나오면 좋지만 아직 완성품이 나온 것도 아니죠. 이미 시제품 좀 나왔습니다. 현재 시제품 나온 상태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양상을 해나가냐.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공기 기체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뭔가 수소 탱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림은 그려지는데 네. 가능성일 뿐이지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성공에 대해서는 그거는 실제 시장에서 네. 시장의 판단이 이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 네. 논하기는 아직 다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하이즈 항공 거의 사실상 하이즈 그린 에너지랑 하이즈 항공이랑 같이 상호간에 그 거래를 해가면서 이제 나간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하이즈 항공은 그 수직 계열화 그 아예 항공기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회사들 이제 뭐 CB 발행이든 뭐 EB 발행이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규모 자본금을 총알을 지금 세우는 형태로 가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그 자회사 하이즈에서 자사 운용을 지분 전량 매각했습니다. 매각해가지고 얻은 이익이 고작 19억이었고 9억이었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리하고 이제 그 자사 운영이나 그런 거 사업을 네. 과감히 정리하고 본업에 지금 집중을 하겠다라는 네, 그런 취지로 볼 수 있고 이제 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태용 로직스랑 이제 서로 이제 양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태웅 로직스 이름만 들어보면 무슨 물류 회사입니까? 물류회사입니다. 로직스. 예. 예. 어떤 물류죠? 그 항공이라든지 또 뭐 무슨 뭐 선박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물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그 물류에 대한 강점하고 그리고 그 최근에 왜 그걸 했느냐 서로 교차 지분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왜 했느냐 제가 봤는데 아마 이제 그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자료에 의하면 1분기 국제선 항공 물동량이 전년 동기 18.3% 증가한 78만 6,396톤으로 개항을 최고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해상 물류가 어려워지면서 항공 물류가 늘어났다는 거는 뭐 이미 있죠. 잘 알려진 그래서 사실이죠. 이제 물류적인 수단을 이제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라는 네네. 측면이고 항공기 앞으로는 대우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최근 이슈를 보면 뭐 앞으로 확장을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뭐 미국 테이퍼링 한다 그러고 뭐 어쨌든 긴축 기조로 돌아서고 이런 상황에서 신사업 확장이 좀 늦은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생각해도 뭐 늦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더 늦을 수는 없는 노릇이길래 지금이라도 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좀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까 설명한 걸로 봐서 이게 그런 어떤 신사업이 차입에 의한 게 아니고 CB 발행하고 자산 매각하고 하는 그런 걸로 충당을 했다면야 예.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예. 지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수익은 안 나지만 성장하는 주식에 대해서 좀 분위기가 싸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 성장만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성장만 기대 어렵지만 그 실제로 뭐 네. 이런 말씀드리죠. 항공기도 순서가 있다고 제가 지난 옛날에 11월 달에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처음에 이제 부품주 다음에 항공기 제조업이 살아나고 네. 그 다음에 항공사 제일 마지막에 늘어나는 네.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마지막 엔드 유저 항공기 운영하는 항공회사가 그 이런 대공황이 어려울 때마다 인수합병되거나 부도가 나거나 정리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엄청난 상승을 한 게 사실이고요. 이거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게
우리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네. 그리고 뭐 IMF 때는 아니지만 뭐 사건 그 9.11 테러 사건에 이렇게 역사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항공업이 진정돼가 정리가 되겠지만 그 향후 성장성을 본다고 하면 또 계속 늘어날 것이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연료 효율 대형 기체 현재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예, 에어버스 380이 취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뭐 전량 퇴학을 한 이제 에어플란에서 퇴학을 했고요. 나아가 보잉 787도 그거는 코로나하고도 관계 있는 거죠. 관계는 물론 다소 이게 그 전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네. 관계보다는 이제 그 항공 여행 패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즉 대형기 운영을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체 발주라든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보잉 787이 최근에 뜨고 있는 시점에 예, 네. 이거 지속적인 기체 발전 늘어나기 때문에 하이즈항공이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 네, 하이즈항공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예, 좋을까요? 지금은 5,600 언저리 이렇게 돼 있지만 네, 전 지금 과거 한번 데이터를 같이 보자 생각을 해보면 한 7,000원 정도 선에서 네, 그 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아직 2분기 막 지났고 3분기 실적 발표될 때를 보고 한번 매수나 매도를 한번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키워드는 중국이 737 맥스를 운항을 허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허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737이요? 예, 737 맥스. 네, 네. 아, 예. 그게 이제 커뮤니티로 쓴다는 그 비행기 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좀 작은 거. 작은 예. 비입니다. 네, 스테디셀러인데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어떤가요? 목표 중에 아직 이제 홀드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홀드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전에는 약간 그래도 좀 올라간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네. 홀드라는 걸 봐서 아직 좀 지켜보자라는 게 대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아직까지는 내려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과거 이제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한 6,000원대를 무난히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좀 121선을 좀 뚫고 올라가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난주에 굉장히 이제 가격이 5,000원대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지난주 내내 순매수 들어와서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기관은 이제 전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장과 오늘장에서 조금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 하이즈 항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좀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지난 11일에 보였던 내용이 좀 슬라이드에 좀 완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제 안 돼 있어가지고 설명은 좀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하자면 그 보잉과 에어버스 양대 항공 제작사 생산 계획에 따라 실적 개선에 다소 시차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부품사, 제작사, 항공사 수는 실적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미 제작사 증산을 결심한 이상은 부품사에서 발주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그 앞으로 항공주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 가늠자로 볼 수 있고요. 현재 그 국내 티어 2, 3 항공부 업체들 주가 낙폭이 티어 1 업체 대비 더 컸던 만큼 실적 회복 그 국면에서의 상승폭 또한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 그 국내 항공기 부품 뭐 수출액 및 그 개별 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확인된 만큼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하이즈 항공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의 고건호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